평가받은 이상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발제자께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사회자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출연연 중심으로서의 어떤 DMP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먼저 첫 번째 발제하신 심원식 교수님과 저하고 이제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연구 데이터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과학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작은 리포트를 쓰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 굉장히 좀 생경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기쁜 마음이 들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이게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연구자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연구 환경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생산되고 그 생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자의 연구 가설을 검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적 상황이 온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생산된 데이터들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조직 단위든 커뮤니티 단위든 또 기관 단위든 국가 단위든 범국가 단위든 이렇게 그런 데이터들을 잘 관리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앞서 그 발제자께신 그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관리의 목적이 아니라 활용이 결국은 그 데이터를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 성과물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을 건가에 대한 제도와 정책적인 부분에서 앞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의 차원에서도 과학기술정통부 주관으로 해서 하는 국가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 절약안 외에도 연구 차원에서도 이제 출연연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연구 데이터를 잘 관리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제도적인 정책적인 부분에서 모색하게 됐습니다. 예, 이것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결국은 이런 이제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이 데이터에 대한 정의와 공유 원칙, DMP, 그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한 지적 재산권, 그다음에 이제 비밀 보호, 또 개인 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잘하는 예, 앞서는 계속 같은 얘기지만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정부 주도로 또는 연방기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책이 만들어져 쭉 가는 반면에 영국은 UKRI 중심으로 그러니까 연구의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제도와 정책 부분, 그 다음에 추진과 지원 조직 부분들이 미국하고 약간 영국이 약간은 상이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들을 좀 요약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출연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의 산하에 25개 출연연이 있는데 2개 기관이 빠져 있습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하고 김치연구소 빼 나머지 과제 책임자 전체 과제 책임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설문 들어온 것이 약 301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 관점은 연구 데이터 생산과 관리 현황과 활용 현황, 그다음에 공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게 과학기술 표준별로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빨간색 점선과 파란색 점선이 있습니다. 예, 한국기초과학연구지원연구원하고 화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 과학기술 표준별로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문연이나 한의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단일 주제입니다. 예, 물론 사실은 외려 단일 주제가 굉장히 좀 생소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의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저걸 또 확대 해석해 보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융합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보신 것처럼 연구 데이터를 과연 생산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약 75%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된 데이터에 대한 그 형태를 보게 되면은 주로 숫자, 텍스트, 동영상, 이미지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데이터 건수로는 숫자와 텍스트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양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미지와 동영상이 상대적으로 볼륨 자체가 크겠죠. 예. 그런 차이점이 보이고요. 데이터 유형도 반정형과 정형을 정형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약 70%가 정형에 가까운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이 특정한 데이터 영역에서는 과제 영역에서는 페타급 단위 연구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약 70% 가까이가 기가바이트 단위 이상의 데이터가 생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그 생산된 데이터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96%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죠. 예, 요 나중에 진실이 또 밝혀집니다. 실제적인 내용과 좀 다릅니다. 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관리란 것은 뭐냐면 기관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 예, 내가 관리하는 게 관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직에서 중에서도 랩 단위에서 관리하는 건 관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신 것처럼 주로 이제 연구자와 연구실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연구실 내에서도 개별 연구자가 그냥 관리하는 겁니다. 서버 단위에서 또는 이제 스토리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자체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주로 연구실에서 있는 그냥 서버라든지 개인이 갖고 있는 이동용 저장 매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대부분이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관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DMP와 같은 그런 이제 데이터 관리 정책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다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실상은 또 이제 인터뷰 결과 보게 되면 또 아닙니다. 그냥 내부적인 그냥 지침인 거죠. 예. 그래서 DMP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설문을 해봤습니다. 실제 DMP를 직접 작성하고 활용하고 하시는 분이 약 41%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터뷰해 보면 없습니다. 거의 한계 기관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설문조사와 실제 그 인덱스 인터뷰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그런 연구 데이터를 왜 관리하기 어려운가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전담 부서가 부재하고 예산이 좀 부재하고 제도가 부재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네 개 항목이 전체를 다 차지합니다. 기타에 대한 질문도 대개 보면은 이 항목들이 결국은 이제 시스템 부재와 전담 부서 예산과 제도에 대해서 다 나눠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 항목에 대한 그 부분들이 굉장히 관리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거 하는 것들이 약 30% 가까이가 유실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산된 데이터를 관리를 했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과연 공유하고 있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약 12%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지금. 국가 R&D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연구 성과물 중에서 연구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2%만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공유 방식도 기관 차원에서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자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그 큰 기관 차원보다는 사실 대부분이 보면 이메일이나 FTP라든지 USB라든지 이제 이동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간 개인 그 커뮤니티 내에서 연구자끼리 암암리에 그냥 공유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공유하는 형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 대상도 되게 보시게 되면 개인과 분야의 커뮤니티가 그다음 연구실 이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관리되고 어떤 데이터가 생산되고 어떤 데이터가 공유되는지를 기관 차원에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기관 차원에서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국가 단위 차원에서는 더더욱더 불가능한 거죠. 공유 조건은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연구 목적으로 한다면 공유를 하겠다는 것이 대부분들의 설문 결과입니다.
그 이용 조건도 보게 되면은 이제 개인끼리 이용 계약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전에 이제 사전 결정해서 공유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유 시점을 보시게 되면 이 3년 이상이 많은 답변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3년 이상이라는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공유 안 한답니다. 저는. 예. 돌려서 얘기하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정한 기관을 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코빅의 국가연구개발 성과물 중에서 바이오 분야 있잖아요. 거기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대부분 6, 7년이 됐는데도 비공개입니다. 왜냐하면 2년간 계속 연장시켜줬거든요. 해외 사례에서는 늦어도 맥시멈 2년 이내에 공개하는 거고 한 분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 2년씩 연장을 계속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성과물들이 6년 후, 7년 후, 8년 후에 공개한들 과연 쓰이겠냐는 거죠. 저는 데이터도 즉시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활용의 측면에서도. 데이터는 그만큼 더 질 좋은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산업이든 과학기술이든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더 좋은 데이터가 생산되면은 그 이전에 생산된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공유가 어려운 점은 가장 큰 것들은 제도와 정책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답변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과 기관의 자산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앞에 부분입니다. 기관도 아니고요. 사실 내면 속의 마음은 유치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설문조사 다녀보는 게 그렇습니다. 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연구의 성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거야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이제 지적재산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노하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나온 거. 근데 또 재미난 질문은 뭐냐면은 관측 장비나 측정 장비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내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써도 난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관측 장비, 측정 장비를 또 관리하고 활용하신 분, 또 이렇게 전문담 부서나 파트 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은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구 데이터를 생산한 연구자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공유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상당히 좀 팽배합니다. 이렇게 연구자들은 과제를 통해서 생산하고 관리하고 공유했는데 과연 자기가 새로운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할 때 다른 데이터를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끔 이상이 대다수죠. 자기가 생산한 건 12%인데 남의 데이터는 다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데이터는 공개는 잘 못하지만 어쨌든 남의 데이터는 갖고 싶은 것이 연구자의 지금 속마음인 거죠. 제공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공유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활용하는 것도 비슷하게 합니다. 기관 차원이 아니라 전부 다 연구자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암암리 그 커뮤니티 중심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활용이 이제 어려운 이유를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과 제도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존재, 보유, 위치를 모른다. 데이터 미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이제 이것들이 다 합치면 또 제도와 정책까지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연구자가 어떤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제공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존재도 모르고 위치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거죠. 저는 그래서 DMP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기 어려움을 이제 해소를 해주면은 공유하는데 참여하겠다는 것이 많은 부분들의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공유해줬을 때 연구 생산성이 증가되겠냐? 예,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예,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설문조사가 아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연구 데이터 관리합니까? 기관 차원에서 약 2개 기관밖에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 단위 그냥 연구실 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 차원에서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 1개 기관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몰라서 답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그 연구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데이터 관리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예, 1개 기관입니다.
전담 조직이 있습니까? 예, 현재는 또 한계 기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관리의 주체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부서와 개인, 연구실과 개인이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비스도 전반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기보다는 그냥 서버라든지 아주 간단한 스토리지 서비스 같은 이런 정도의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시사점은 그렇습니다. 앞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요 선진국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자를 통해서 독려하고 장려해서 DMP를 통해서 어떤 연구 데이터가 생산되는지 현황까지도 이제 서서히 파악이 된다 그러면 이런 설문을 통해서 보신다 그러면 과연 어떤 데이터가 생산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나마 올해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국가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전략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DMP도 이제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뭔가 활용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생산에 비해서 계속 공유가 작아질 것이고 또 어떤 조직에서 만들어진지도 모를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도와 정책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유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예.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서 출연연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이행 방안을 생각했냐면은 이제 그 영국과 미국을 약간 하이브리드를 해봤습니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이 있고 공동관리 규정 측면에서는 국가 R&D 전체를 어쨌든 총괄 기능을 하긴 합니다. 근데 빠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죠. 공동관리 규정이 소관기관, 소관부처의 그 소관 법률과 그 다음에 출연연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 소관 연구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이 예외 사항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그 과제 관리 기관을 통해서 하는 그 국가 R&D 성과물 관리라든지 그 전체적인 총괄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연구의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 출연연을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결국은 이제 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소관 연구기관 주요 사업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2조의 정의가 있고요. 9조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과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건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도 DMP를 포함시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전체적인 그 두 가지 그 미국과 영국 사례를 조금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출연연 같은 그런 소관기관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믹스해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 차원에서 또 데이터 정책에 대한 팔리시를 선언을 하는 거죠. UKRR처럼 8개 그 데이터 공유 원칙에 대해서 나온 것처럼 그런 원칙을 선언을 해주면은 이런 이제 DMP와 그 다음에 그 시스템과 그 평가, 그 다음에 인센티브 방안을 뭔가를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 놓으면은 결국은 그런 인프라들이 결국은 이런 과제 기획부터 시작해서 성과물 활용, 다시 이것이 과제 기획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체제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의 내부에 있는 소관 연구기관 주요사업 운영 규정을 DMP 제출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DMP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항목에 대한 소개는 빼겠습니다. 결국은 과제기획부터 제출까지의 과정상에서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기서 과제 선정하는 데서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DMP를 검토를 하고 최종적인 사업 그 연구 결과 평가할 때 이행 점검을 하면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한 이제 체크리스트는 이제 과제 수립 단계에서의 체크리스트와 과제 평가 단계에서의 체크리스트입니다. 해외 여러 사례를 살펴봤지만 구체적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 점수화시킨 데는 없고요. 다만 그에 대한 있냐 없냐 잘했냐 계획을 수립했는가를 그냥 참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DY를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DMP는 하나의 선언적인 문장입니다. 2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문장이 과연 어떤 데이터가 관리되고 나중에 활용까지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실질적인 연구 데이터를 활용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저널을 활용할 때 DY
넘버를 붙이듯이 연구 데이터에서도 DY 부분을 한번 붙여보자는 것이죠. 그것들이 결국은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연구자의 인지도를 평가를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연구 데이터 활용하는데 확산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표준화돼서 국가 차원에서 평가 제도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단순하게 데이터 생산되고 관리되는 것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DMP를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는 하나의 인센티브 장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표준적으로 하고 있는 필수 항목 외에도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 항목이 더 많습니다. 그 데이터를 생산한 그 이외에 그런 연구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메타 정보까지도 더 추가적인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사항들까지도 더 보완해서 DMP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 데이터도 인용하고 평가를 좀 하자는 것이죠. 연구자들이 단순하게 데이터 생산하는 것이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연구 업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연구 데이터를 논문상에서 인용할 때 그 인용에 대한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그 논문 인용, 데이터 인용에 대한 주요 원칙은 독일을 2011년도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포스 11에서 제시한 주요 원칙입니다. 이 원칙 하에서 이런 논문 저널 레퍼런스 할 때 인용 기준처럼 데이터도 이런 원칙적인 부분에서 좀 인용 포맷을 만들고 뒤에 레퍼런스를 달아주면은 나중에 이것이 임팩트 팩터가 돼서 그 연구 데이터에 대한 질적 평가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학술 저널 같은 경우는 SCI다, SCI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저널이라고 이해를 하고서 접근하듯이 데이터도 데이터 저널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용에 대한 표준과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무분별하게 사용되게 하기도 하겠죠. 예. 또 연구 데이터에 대한 표준 메타데이터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TTA 표준으로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 제정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셋이 되고요. 데이터셋이 모여서 컬렉션이 됩니다. 컬렉션이 모여서 하나의 리포지터리를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각각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디스크립트 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 주면은 실제 연구 데이터를 관리할 때 이런 메타데이터 표준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페어웨이에 해당되는 파인더블 할 수 있고 액세스블 할 수 있는 인터프리티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준이 마련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 연구 데이터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저희가 좀 오래전부터 검토를 좀 해봤고요. 연구 성과물에 대한 그 조금 법리적으로 확장 해석을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검토는 아니고요. 법무사를 통해서 해보니까 연구 데이터도 가능하겠다라는 검토도 좀 받았고요. 과연 이제 이걸 재산적인 가치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연구 데이터가 물건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성립하겠는가도 사실은 법리적인 검토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권으로의 가치 있는 것과 또 지적재산권으로의 가치, 그 물건인 거죠. 물건과 지적재산권 이 두 개를 어떻게 고민할 건가에도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저희가 소유권은 기관이 그러니까 출원인은 기관이지만 발명자는 연구자지 않습니까? 결국은 50대 50해서 기관 소유와 50은 연구자한테 몫을 나눠주는 것처럼 데이터도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가능성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연구자들한테 뭔가를 제시를 해주면은 실질적인 잘 만든 연구자에 대한 그 인센티브와 그것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연구자와 다른 또 산업체 기관들이 그런 이제 법리적인 이제 문제점을 피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전하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관리하고 있다. 근데 대부분이 USB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아니면 서버입니다. 이게 과연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일까요? 예. 이러한 연구 데이터만을 위한 표준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그 기능들을 만들어서 지침서를 만들어주면
구축 지침서와 관리 지침서, 그다음 사용자 지침서를 주게 되면 그 기관 내에 연구자들이 소속된 연구자들이 생산된 데이터를 기관 차원에서 잘 관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뭐 앞으로 만들어질 뭐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과 연계된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통합적인 검색과 활용될 수 있는 구조와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산한 데이터는 내 거야로 하지만 국가 R&D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나오는 연구 성과물은 저는 국민의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인식의 차이가 많습니다. 2013년대 와일드에서 조사된 것은 뭐냐면 미국, 영국 중심에서는 그런 인식들이 약 50% 육박하고 있는데 2014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우 이제 12%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유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DMP가 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이란 겁니다. 시작. 예. 근데 시작의 단초가 저는 DMP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떤 데이터가 생성된지를 모르니까. 과거에 인구 조사를 할 때 가가호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1분 단위로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어떻게 인구 조사를 했겠습니까? 지금 병원 체계에서 자연스럽게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가치는 수집과 관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수집 관리하는 생태계가 아니라 활용을 전제로 놓고 할 수 있는, 활용의 중심에 놓고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제를 마치고요. 앞서 두 분의 발제와 저의 발제를 통해서 작은 돌을 하나 던졌습니다. 근데 그 호숫가에는 파장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가겠죠. 근데 저는 그 파장이 연구자나 또 국가나 정부나 다른 또 여러 가지 또 연구하는 그 기관에서 작은 인식의 변화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